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DWG 파일을 활용하여 마스터캠 머신센터 실무 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머신센터 가공 작업 공개 도면 20번에 해당하는 도면이고요. 이 도면은 앞 시간에 이렇게 캐드로 드로잉을 해놓은 이 도면이 있습니다. DWG 파일, 이 파일을 이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은 영상 하단의 설명 부분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작업 순서는 마스터캠을 이용해서 툴패스, 캠 가공, 프로그래밍 작업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터캠으로 가공 경로하고 모의 가공 검증도 하고 NC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수정 편집까지. 작업 공정은 센터 드릴 가공, 윤곽 가공, 포켓 가공, 탭 가공, 그리고 못따기 가공을 끝으로 6가지 공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공구들은 이렇게 표시가 해놨으니까 이 공구 사용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파일 내리고 자, 그럼 마스터캠으로 오셔서요. 왼쪽에 모션 그룹에 보면 밀링 되어 있는지 확인 꼭 하시고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상단에 가면 여기 열기 보이시죠? 열기 누르시고 저는 여기 데스크탑에 바탕화면에 있어서 눌러놓고 파일이 안 보이지만 여기 오른쪽에 여기 밑에 보시면요. 여기 파일 형식을 오토캐드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캐드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캐드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겠습니다. 네, 확인 누르시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보시면 자동 배열 누르시면 파일 있는 쪽 가고요. 그쵸? 중심선하고 여기 단면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그대로 쓸 거고요. 네, 쓸 거고 이 표시는 아니고요. 좀 추가된 게 있다면 가공 산업기사에서는 여기가 이게 딱 각이 섰거든요. 여기 이제 R값이 없었는데 제가 마스터캠에 할 때는 조금 여기다가 여기 R6짜리 정도 필렛을 좀 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게 추가가 됐어요. 일단 확인 누르고 되셨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작업 한번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가공 원점은 저는 여기를 원점을 삼을 거니까요. 상단에 올라가셔서 원점으로 이동 누르시고 머신 센터 원점, 즉 마스터캠 원점으로 보냅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동 배열로 오시고요. 이 지점이 x 0점, y 0점, z 0점인 지점이죠. 자, 쉬프트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요. 이제 얘 위치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돼 있죠. x, y, 상단으로는 z. 그래서 이 지점이 z 0점이고요. 이 밑으로 하단으로 가공하는 것. 즉, 이 도면에서는 다 깊이가, 윤곽에 해당하는 깊이가 8이고 포켓은 6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들은 다 마이너스 값으로 주셔야지 가공이 됩니다. 자, 그걸 마스터캠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평면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왼쪽에 속성에 가셔서요. 이제 모의 가공할 소재 크기를 설정할 겁니다. 가로 70, 세로 70이고 두께는 28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작물 설정 들어가셔서 자, X 70, Y 70, Z는 28이죠. 엔터 치고. 원점은 여기잖아요.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원점이 이렇게 붙고 확인을 누르시면 뭐가 변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입체 한번 보시면요. 여기 가상의 소재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 가상의 소재 크기를 나오면 좀 좋은 점이 어떤 드릴이나 이런 공구들이 관통했을 때 관통을 여기를 실제로 관통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3000 지금은 세팅이 안 돼. 이게 공정이 없어서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얘 가지고 3000으로도 이제 모의 가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평면 오시고요. 지금 이 면이 평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 누르시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정면이에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누르시면 요면이고요. 우리가 하는 가공 작업은 지금 2D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면에 두고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센터 드릴 찌르고 드릴 찌를 건데요. 우선 센터 드릴은 여기 중심이 두 군데다 그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이제 드릴이 얘는 관통이 아니고 얘는 드릴이 관통해야 되고요. 탭도 관통하고요. 여기는 드릴이 관통하는 게 아니라 깊이가 10만큼만 들어가려고 되어 있어요. 그 점이 좀 있으니까 유념하고요. 자, 센터 드릴부터 찔러 봅시다. 상단에 가면 가공 경로, 그다음에 드릴 가공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센터를 찍을 때 이렇게 센터가 잘 안 잡히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도형 요소라는 요 버튼을 눌러서요. 그래서 원 자체를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원을 클릭하면 원의 센터를 자동으로 잡아주게 줍니다. 그래서 도형 요소 누르시고 원을 클릭하십시오. 센터가 안 잡혀요. 그죠? 원을 클릭하고 얘도 원을 클릭해 버리십시오. 그래 놓고 확인 누르시면 그 원의 센터가 잡히고 점이 두 개 잡혔다고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셔서요. 자, 공구는 다시 여기 오시면요. 여기 센터 드릴 약 3파이라고 써 있는데 센터 드릴은
크기가 어쨌든 작죠. 예, 뭐 작은 거 있을 겁니다. 얘는 관통하거나 이런 공구가 아니라 이게 드릴이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내는 그 길을 만드는 공구이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정도로만 살짝 찌르고 펀칭 작업만 할 거예요. 공구는 요렇고 드릴 공구는 요렇고요. 요 공구 목록도 제가 예, 설명란에다가 다 첨부를 할 테니까 그거 꼭 확인하십시오. 자, 됐죠? 자, 그러면 공구가 없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센터 드릴은 여기 밑에 보면 홀 작업 안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다음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드릴 지름이 3.18이죠. 그래서 제가 약 3파이짜리 쓰겠다고 여기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보셨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그냥 쓰십시오. 다음 누르시고 자, 공구 번호는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요. 센터 드릴은 저 2번 가겠습니다. 2번 2 엔터 치시면 이게 희한하게도 길이하고 지름 옵셋 값들이 다 따라옵니다. 이 숫자만 바꾸면요. 다시 1로 바꾸면 예, 같이 다 따라오죠. 예,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 하시면 좀 편합니다. 요 위쪽만 예, T02번이라는 소리예요. 됐고요. 날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편의상 100, 0, 0, 1000으로 하겠습니다. F100, S1000이라는 소리예요. 되셨죠? 여기 Z하고 복귀 쪽은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 들어가도 예, 우리가 캠을 뽑으면 NC에서 NC G코드 값이 특별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 없는 값입니다. 드릴 공구들은 이성 속도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밀이나 페이스 커터나 XY로 움직이면서 가공하는 거 공구들은 여기 Z값도 넣어줘야 됩니다. 예, 드릴 공구는 Z값만 들어가죠. 그쵸? X, Y로 움직이는 건 위치값이죠. 그죠? 가공할 때는 Z값이기 때문에 예, 그 Z값의 속도가 F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끝내기 누르시고 그럼 공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꼭 공구 첫 번째 공구 하나 만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알림창이 뜹니다. 이거는 에러창이 아니고 이렇게 잠깐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어떤 글자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의 메시지 끄기 클릭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공구 만들 때는 그런 창이 뜨지 않습니다. 이해됐고요. 자, 절삭 파라메타 들어오셔서 자, 드릴 카운터 보어 여기 드릴이 G81, 카운터 보어는 G82인데요. 정지 시간을 여기 특별히 주지 않으면 G81로 나오고요. 여기 숫자가 1이라도 들어가면 G82로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81로 한 번만 찌르고 뺄 거죠. 예, 그냥 81로 하겠습니다. G81. 자, 링크 파라메타 들어오셔서 안전 높이 사용할 거고요. 저는 한 50 정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절대값 바꿔놓고요. 다 절대값. 그 다음에 이 가공 깊이는 여기가 아까 소재 상단은 우리가 Z0이고 밑으로는 다 마이너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한 3 정도 주겠습니다. 됐고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드는 온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고 자, 그러면 뭔가 지나간 노란색이 보이는데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 보시면요. 공구가 들어간 깊이가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예요. 두 군데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오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정은 일단은 관통하는 것부터 먼저 관통시키고 요거 따로따로 낼게요. 따로따로.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드릴 가공 들어가시고요. 예, 얘도 마찬가지 도형 요소죠. 예, 도형 요소 들어오셔서 원을 하나 클릭하고 확인 누릅니다. 됐고 공구 들어오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공구는 드릴은 6.8짜리 쓰겠습니다. 예, 6.8은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고요. 여기 M8이라고 하는 여기 탭 부분이잖아요. 이 탭을 내려면 파이 8파이로 탭을 내면 안 되겠죠. 구멍을 뚫으면 안 되겠죠. 그럼 나사가 나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파이 8이라고 치면 피치 값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8에서 1.25를 빼면 6.75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100분의 5 정도를 반올림해서 이제 6.8 요걸로 뚫고 탭을 이제 요걸 내면 탭이 온전히 납니다. 예, 쳤죠? 6.8파예요. 가서 드릴 지름은 6.8이라고 하고 엔터 쳐줍니다. 실시간으로 변했죠?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 이거는 3번 하겠습니다. 나왔고 얘는 90에 00900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얘도 드릴이니까 한쪽 이송 속도만 주면 F90, S900이죠. 자, 그 다음에 끝내기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공구 예, 만들어졌고요. 절삭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저는 요 6.8 드릴 가지고 81로 가공하지 않고요. 팩 드릴 G83을 쓰겠습니다. G83 요 팩 값은 1회당 저리 깊이 값이에요. 누적적으로. 그래서 Q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Q 3점이 됩니다. 3mm 찌르고
어느 정도 들고, 그죠? 3mm 찌르고 들고, 3mm 더 찌르고 들고, 3mm 더 찌르고, 그러면 계속 누적적으로는 Z-3, Z-6, Z-9, Z-10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드러나는 저립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 안전 높이 켜고요. 자, 가공 깊이는 소재 깊이가 28이잖아요. 그래서 가공 깊이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28로 해버리면 아시겠지만 여기 드릴의 날각이라는 게 118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내려가라고 연산을 시켜버리면 돼요. 한 5mm만 더 내려가라고. 그래놓고 엔터를 치시면요. 얘가 연산을 해줍니다. 되셨죠? 이 방식으로 일단 이 방식으로 하고 요거 중간에 요거 관통하지 않는 거는 보정을 이용할 겁니다. 예, 따로따로 이용해 볼게요. 일단 얘는 가공 깊이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추가해서 관통시켰습니다.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로드가 온 돼 있죠. 아까는 오프 돼 있는데 그죠? 센터 드릴 할 땐 그 이유는 센터 드릴에서 이미 드릴 작업의 어떤 기본 세팅 값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얘는 설정은 온 돼 있는 겁니다. 확인 누르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 보시면요. 이렇게 관통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공작물 설정을 하게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밑으로 더 뻗어 나오는 거 관통된 걸 실제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조금 편하다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들어오셔서요. 자, 여기 이제 요 부분 할 텐데요. 요 부분도 같은 공구를 쓸 건데 제가 따로따로 준 이유가 여기는 관통이고 여기는 관통시키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좀 보정 값을 쓰려고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드릴 가공 들어가시고요. 도형 요소 클릭하고 원을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자, 공구는 방금 만들어 놓은 3번 공구 쓰시면 되고, 자, 절삭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얘도 팩이죠. 팩 드릴 큐카슨 3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터 들어가셔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0인데 근데 여기 치수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 끝이 아니라 여기가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 끝이 이제 마이너스 10으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한 2점 얼마나 2.5 얼마 혹은 1점 얼마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 값이 있어야 된다 그죠? 물론 요 부분이 얼마 더 일단은 10은 넘겨야 된다 그죠?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면 10으로 가면 안 되고 좀 더 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빼는 값보다는 여기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날끝 보정이라는 기능이 좀 있어요. 이 기능 얘를 켜면요. 알아서 6.8 드릴에 18도 했었을 때 요 끝에 대한 길이값 요 길이값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 줍니다. 찾아줍니다. 이 값으로. 그리고 요거 조금 더 들어가라고 써 있죠. 여기 관통 길이를 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더 추가된 거죠. 여기 제로 만들면. 되셨죠?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가서 온 해주시면 공구가 들어갔을 거예요.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정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이고 여기는 한 2점 얼마라는 소리죠. 예,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공정은 이렇게 끝났고 자동 평면 들어오셔서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센터 드릴 했고 드릴 가공했고 탭하고 못 따위는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곽하고 포켓 들어가겠습니다. 10파이에 2날짜리 쓸 거고 평 엔드밀 쓰겠습니다. 되셨죠? 윤곽은 이 부분을 윤곽이라고 표현해요.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안쪽 가공은 포켓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가공 방향에 대해서는요. 소재 기준의 소재가 공구가 소재 진행 방향이 왼쪽에서 진행할 때는 좌보정 또는 하향 절삭이라 부르고 반대로 가공이 이렇게 소재 기준의 공구가 오른쪽으로 비켜서 이렇게 가공하면 상향 절삭 우보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좌보정 가면 41 G코드가 필요하고 우보정은 42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긴 합니다. 보정상으로는 지름 보정에 관한 거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상단에 가서요. 윤곽 가공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고 저는 요 마디 하나 쓸게요. 요 마디 중심 밑에 부분 클릭해서 이렇게 테두리가 하나 도는 거 보고요. 자, 화살표가 녹색이죠. 녹색 화살표가 하나 뜨면 정상인데요. 왜냐면 이게 폐곡선이라서 하나가 뜨는 게 맞고요. 혹시라도 중간 어딘가에 빨간색 어떤 화살표가 떴다면 그 지점 언저리에 분명히 선이 끊어졌거나 교차됐거나 덜 붙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 저는 지금 문제가 없네요. 이상 없으면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고요. 자, 공구 없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 공구 생성 눌러서 평엔드밀은 요거 18 제가 쓴다 그랬고요. 그대로 쓰고 다음 누르고 공구 번호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그대로 가고 날개수는 2개고 자, 이 값은 저는 120에 120에 0에 1200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엔드밀 즉 XY 쪽 Z뿐 아니라 XY도 가공하는 공구는 이렇게 피드 값을 두 군데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송 속도 즉 XY 지공 1, 2, 3에 해당하는 피드 값 가공할 때 F120이고요. 이건 Z 쪽으로도 가공할 때 속도. 예. 여기도 지공 1로 이제 Z 값 어떤 부분에서 안전 높이 이하에서 내려올 때 천천히 좀 내려와야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어떤 Z 값이라 보시면 이송 속도 값이라 보시면 돼요. 되셨죠? 둘 다 F120, F120, S120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끝내기 누르시고 1번 공구 생겼고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컴퓨터 방식 보정 쓸 거고 가공 요인은 아직 주지 않을 거고요. 2D 가공이고요. 좀 이따가 못따기 할 때는 여기서 컨트롤 해야 되지만 지금 그냥 2차원 가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공 깊이 들어가서 우선은 가공 깊이를 조금 일단은 지금은 컨트롤 안 할 건데 우선은 지금 도면상에서 윤곽의 깊이는 8이라는 게 확인되시죠? 예, 도면 해독을 하면 8이죠. 우리가 이제 10파이의 두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론상으로는 가공할 때 그 10파이에 나누기 두 날 해서 그러니까 이 공구가 1회 절입해서 깎을 수 있는 최대 절입 깊이 값이 5mm예요. 예, 최대 1회당 최대 절입 깊이 최대 절입이에요. 이건 이론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5mm를 넘어가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팔은 그죠? 그래서 깊이를 두 번 나눠서 등분할로 가공해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은 지금 켜진 않을게요. 그냥 둘 거고 리드 인 아웃도 그냥 그대로 둘 거고 측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일단 들어와서 안전 높이 켜고 절대값 옮겨 놓고요. 가공 깊이만 일단은 마이너스 8로 주겠습니다. 이상 없고 절삭류 들어오셔서 플로드를 온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공구가 이렇게 돌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공 경로라고 보이시죠? 얘 누르고 플레이 해보시면요. 상단에. 자,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보이는 건 이게 Z 방향으로 수직으로 세운 거죠. 그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서 있다는 소리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경로 보면 여기 또 어디 가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을 뿐 아니라 상단에 보면 내가 홀더를 표시할지 말지 이런 기능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 이걸 쓰고 있어요. 공구 표시하고 빠른 검증 이 두 가지만 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상단에 플레이를 누르시면 공구만 이렇게 도는 게 보이겠죠. 자, 이 모습을 평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회색으로 지나간 부분이 빠른 검증에 해당해요. 공구가 지나갔으니까요. 맞죠? 그럼 여기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미절삭된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가 미절삭된 거 맞죠? 소재의 끝은 여기인데 공구는 여기만 지나갔으니까 흰색 부분은 여기는 가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가공이 되지 않았고요. 여기도 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얘는 측면으로도 한 번 가공으로는 안 되겠네요. 측면 가공도 두 번 돌아야 될 것 같고 자, 깊이도 지금 마이너스 8인데 이만큼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정면 누르면 한 번에 이만큼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평면 와서 두 가지를 고치겠습니다. 깊이 가공, 측면 가공 확인 누르고 수정할 때는 윤곽의 조건 누르시면요. 수정창이 다시 열려요. 아까 그 최초에 만들었던 창. 그 중에 이제 깊이 가공 하겠다고 켜면 되죠. 켜는 게 끝이 아니라요. 그러면 한 1회당 얼마 최대 깊이로 가공할 거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지금 8이니까요. 나 4mm씩 가겠다. 이렇게 해주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측면 가공 들어가셔서 측면도 한 번 더 하겠다 켜주는데 요거만 켜면 안 되고 측면은 두 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두 번 하겠다. 그리고 간격 5라는 소리는요. 첫 번째 돌았을 때 공구 중심하고 두 번째 돌았을 때 공구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두 개를 수정했고 확인 누르고 업데이트 치고요. 그러면 공구가 두 번 돕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또 더 내려가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로 Z 방향. 그래서 총 회전은 4번이죠. 총 4번 돕니다. 깊이를 두 번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 들어가시고. 자, 그럼 미절삭된 부분은 없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 자, 여기 측면 가공에 여기 두 번 하라는 건 이해하셨으니까 가공 간격 5라는 소리는요. 5, 여기 5라고 돼 있죠. 5는 이 간격을 의미합니다. 요 선이 공구 중심이거든요. 공구가 이제 요 선을 타고 중심으로 도는데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5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공구가 5mm가 중복되는 거네요. 처음에 돌았을 때 5mm하고 또 마지막에 돌 때 5mm가 서로 중복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5입니다. 근데 그 간격 값이 5가 아니라 10을 넘겨버리면 이 값이 지름보다 크게 되면요. 가령 10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면 자, 이렇게 확인이 안 되니까 가공 경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공구는 이렇게 돕니다. 예. 이 사이가 덜 돌죠. 공구 지름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기가 미삭돼요. 그죠? 미절삭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측면에 대한 값은 지름을 넘기지 말라는 거. 일단 다시 기본값 5로 오고요. 확인 누르고 업데이트 눌러놓고 자 그러면 네, 윤곽 가공 됐고요. 그 다음에 포켓 가공 들어갈게요. 포켓은 도면에 보니까 깊이 얘도 6이네요. 그죠? 그럼 얘도 10에 두 날 입각해서 5mm가 안 되니까 얘도 3씩 3mm 3mm 가공 두 번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가공 경로 들어가시면 포켓 가공 있습니다. 누르시고 포켓은 아까 이 윤곽할 때는 이 마디 중심 밑에 부분 클릭하라 했지만 포켓은 어디를 클릭해도 상관없이 다 하향 절삭 혹은 상향 절삭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우보정의 상향 절삭이죠. 공구가 소재 오른쪽에서 움직이니까. 자, 그럼 일단 우보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방향은 지금 이건 상관없다 그랬지만 제가 일부러 우보정으로 했어요.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공구 들어가셔서 공구는 1번 공구 쓸 거고 절삭 파라미터 그대로 쓰되 여기는 여유 아직 주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일반 가공이고 여기 보시면 가공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향 절삭으로. 네, 클릭은 우보정 방식으로 클릭을 했지만 상향으로 그러나 이제 가공 방향은 다 하향으로 하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바꾸면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자, 그 다음 황삭 들어가셔서 저는 일정한 오버랩 나선형 절삭 요거 쓸 거고요. 이거 클릭하고요. 진입 동작은 안함 하겠습니다. 공구를 여기 구멍이 관통되지는 않았지만 살짝 뚫려있는 이 구멍 센터에다가 공구를 스트레이트로 일직선으로 쭉 내릴 거예요. 그래서 안함 쓸 거고요. 정삭은 요 공구로 특별히 하지 않을 거라서 체크를 뺄 거고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아까처럼 나눠야겠죠. 얼마? 3mm씩 할 거니까 3 주겠습니다. 자, 관통은 아니고요.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가공 깊이는 아까 얼마요? 마이너스 6이었어요. 됐죠? 절삭률 들어가서 플로드는 어떻게 해요? 온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누르고. 자, 그래 놓고 가공 경로 들어가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좌보정이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근데 공구가 최초에 진입하는 점이 여기라고 하네요. 최초의 진입점이 방금 보니까 이렇게 내려간대요. 공구가 최초로. 그 말은 플레이 해보면 공구가 센터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래서 평면 와서 공구를 여기 센터 E1의 센터로 보내겠습니다. 센터. 그러면 여기 도형 1체인, 포켓 안에 있는 도형 1체인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체인을 추가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점을 찍겠다. 그래놓고 여기 1의 센터를 찍는 거예요. 센터 찍고 여기에 들어가게 해라. 확인 누르고. 그러면 체인 이거부터 읽고 이거 읽는다는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점으로 공구가 들어가서 이걸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줘야 되는데 점체인 2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드래그 N 여기서 드롭 하시면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확인 누르시고 수정을 하라고 이렇게 빨간색 꽃표가 뜨죠. X자가 뜨면 여기 네 번째 거 재생성 눌러주시면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요. 이렇게 공구가 이렇게 센터로 들어가서 돌고 또 센터로 들어가서 돌고 3m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죠. 절대값이니까 Z방향이요. 확인 누르고 자 그러면 공정은 이렇게 끝났죠. 포켓까지 그 다음에 탭 가공 들어가겠습니다. M8의 1.25 피치입니다. 그죠? 됐고요. 자 볼게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요. 드릴 가공 들어가시고 드릴 안에 탭이 들었습니다. 도형 요소에서 오늘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기만 탭이죠. 예, 도면 해독으로 하면 이거 탭 표시 맞죠? 예, 여기는 구멍이고요. 그냥 관통됐는지 않는지는 도면 보면 아니까 여기만 탭이에요. 자, 확인 누르시고 공구 들어가서 4번 쓰겠습니다. 해공구 생성에 들어가면 탭이 홀 작업 안에 들어있는데 스크롤 바를 내리면요. 탭이라고 있습니다. 리모 밑에. 왼쪽 마우스.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아니면 다음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사의 호칭 지름이 이제 M 값이에요. M8이니까 8 주시고. 피치는 얼마입니까? 1.25죠. 엔터 치시고. 나머지는 건드릴 거 없고요. 다음 누르시고. 공구 번호 4번 그대로 쓸 거고 피치는 1.25라고 그대로 줬고
저는 이 나사 같은 그 탭은 저는 추측 회선수부터 먼저 줘요. S 한 200 정도 주면 이송 속도 값을 자동으로 피치를 자기가 곱해서 이렇게 줍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속도 값을 피치 값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드 값은. 자, 그래서 스피드를 전 200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이 값에다가 계산상으로 공식상으로는 피치 값을 써요. P는 1.25죠. 그 얘를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250이죠. 스피드 값은 250으로 주셔야지 1.25 피치에 해당하는 나사 탭이 납니다. 예, 이거는 꼭 계산으로 하셔야 돼요. 막, 뭐 300, 500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자, 다시 와서,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250 만들어졌죠? 그리고 탭도 드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Z 이거 필요 없다 그랬죠? S200, F250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 4번, 자, 싹 하나메타 들어오셔서, 얘는 탭이니까 탭이라는 걸 찾아가시면 돼요. 됐죠? G84로 뜹니다. G84. 자, 링크 파라메타 들어오셔서 얘 가공 깊이 얼마입니까? 드릴처럼 가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깊이가 아까 28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28에 마이너스 5mm를 더 내리는 거예요. 예, 되셨죠? 날급 보정 지금 켜져 있는데 이거는 끄겠습니다. 아까 이 직전의 작업에서 여기서 우리가 보정을 만져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절상류는 온도 있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됐을 거고요. 됐죠? 예, 요 데이터 값들은 나중에 또 이거 다 끝나서 G코드를 확인할 때 그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공정에서는 못따기 챔퍼밀 45도 6파이짜리 두 날 쓰겠습니다. 됐죠? 자, 볼게요. 근데 윤곽이 있고 포켓이 있죠. 윤곽이 있고 포켓입니다.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못따기는 여기 들어있습니다. 못따기 가공은 여기 못따기라고 써있진 않잖아요. 근데 못따기 가공은 윤곽 가공 안에 들었어요. 윤곽 가공 안에 들어가셔서 자, 체인을 걸어줄 겁니다. 요거 하나, 그죠? 자, 요거 하나 걸고요. 또 하나를 더 걸어줍니다. 좌보정. 요렇게 해야 좌보정이고 얘도 방향이 요렇게 가야지 좌보정 맞죠? 여기죠?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진입할 때 보면 이렇게 직선의 원호를 그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포켓 넣을 때 공고 여기를 어딘가를 쿡 찍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리드 인, 리드 아웃, 즉 진입 복귀 쪽을 뭔가를 좀 옵션을 만질 거예요. 우선은 선을 이거 클릭, 이제 좌보정으로 다 일단 클릭해 놓고요. 확인 누르고 공구 들어가세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5번 공구 만들겠습니다. 자, 챔퍼밀이라고 보이시죠?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거 챔퍼밀 다음 누르고 제가 6파이 쓴다 그랬으니까 지름은 6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날끝 지름은 제로로 하겠습니다. 뾰족하게. 그리고 45도 들어가 있죠? 그대로 됐고요.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 5번이고 날은 제가 두 개 쓴다 그랬고요. 챔퍼밀도 XY로 움직이는 가공이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한 1400, 140에 140에 제로에 한 1400 이렇게 조금 차별해 줄게요. 윤곽하고 조금 다르게 윤곽 포켓 가공할 때는 120 줬잖아요. 1200 근데 이건 140에 F140, F140, S1400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차례 주려고요. 자, 그때 끝내기 누르시고 자, 철삭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여기서 윤곽 형태가 2D긴 한데 우리는 못하게 할 거니까 못하게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못하게 값을 넣으라고 나오는데 여기 못하게 값이 없죠. 그러나 여기 하단에 보시면 주설안에 도시대고지 일반 못하게 0.2, 0.3을 하래요. 그래서 저는 0.3이라는 값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비라고 하는 부분에 0.3이라고 줄 거고 여기는 요 값하고 똑같이 쓰거나 요 값보다는 좀 크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2배 값 0.6으로 줄게요. 0.3, 0.6. 실제로는 요 부분이 이제 C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부분은 무조건 여기보다는 똑같게 하거나 좀 더 크게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2배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딱 맞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따가 테스트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깊이 가공 하지 않을 거죠. 얘는 그냥 바로 찔러서 Z에서 바로 돌 거니까 뺄 거고. 자, 아까 얘기했던 리드 인, 리드 아웃이에요. 공구가 진입하는 게 리드 인이고요. 진입해서 들어가는 게 리드 인이고 가공이 다 끝나고 나올 때가 리드 아웃이에요. 그래서 리드 인, 리드 아웃 들어가서요. 어떻게 접근시킬 거냐. 보시면 윤곽 쪽 보면 이게 직선 타고 R 닿죠. 그게 이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100%, 뭐 100%라고 써 있는 부분이 직선 부분만 보자면 여기 직선에 100%를 한다는 소리. 즉 공구 지름의 100% 길이로 하라. 즉 6파이니까 6mm 직선 가고 R6짜리 타고 이렇게 직선 6, R6 타고 공구 진행하라 그 뜻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여기서
살짝만 띄워서 그냥 바로 살짝만 띄워서 바로 붙여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저는 법선이라고 할 거고요. 법선은 수직 방향입니다. 이 선에 수직 방향으로 공구 진행하라고. 그 말은 요 선상에서 수직으로 법선이니까 요 선상으로 공구 진입하게끔. 그리고 많이 띄울 필요 없이 공구에 한 반 정도만 띄우고 원어는 할 필요 없습니다. 돌지 말고 그냥 직선만 있고 이 값 그대로를 빠져나올 때도 그대로 쓸 거라서 여기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추가하자면 오버랩을 한 1mm 정도 주겠습니다. 조금 중복을 조금 뭐랄까요 공구가 조금 더 지나쳐서 가공되라고. 즉 공구가 이렇게 진압해서 가공을 다 끝내고 나면 나올 때 들어갔던 방향으로 나오지 말고 1mm 더 올라가서 좀만 나오라고. 그러면 이제 한 1mm 정도는 중복 가공되는 거긴 하죠. 예. 자, 이렇게 주고 확인 누를게요.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측면 가공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에서 가공 깊이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절삭류 온돼 있는 거 확인하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두 개로 보이는 이유는 즉 이렇게 들어가서 빠져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거 가공 경로 잠깐 볼까요? 공구가 이게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자, 좀 들어오면 속도 좀 줄일게요. 보시면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지나쳐서 나옵니다. 보셨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속도 좀 높이고 돌고 나서 조금 더 지나쳐서 나오죠. 그래서 그 오버랩 거리가 1mm 정도 조금 더 중복되게끔 살짝 뭐 버그가 쓸까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못따기를 이렇게 하고 나면 실제 못따기 됐는지 안 됐는지는 육안으로 여기서 관찰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전체 공정에서 여기 모의 가공을 3D로 보시면 이제 그때 좀 판명이 날 건데 우선은 공정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일단 전체 켜고요. 이거 빼고요. 이건 아닙니다. 자, 전체 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경로 확인 누르셔서 전공정을 보시는 거죠. 빠르게 하고 센터 드릴 쭉쭉 찌르고 윤곽 그다음 포켓 탭 냈고 못다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는 그게 크게 티가 안 나서요. 그다음에 상단에 가면 여기 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거 눌렀어요. 여기 보시면 모의 가공 보이시죠? 이거 눌러서 모의 가공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3차원으로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모의 가공 시뮬레이터, 마스터캠의 시뮬레이터 작업이 오고요. 지금 이렇게 홀더가 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홀더가 가리고 있는데 홀더를 살짝 없애죠. 여기 가시면 공구 요소 들어가서 홀더 체크를 한번 켜주면 홀더가 이렇게 빠지고요. 되셨죠? 자, 그래 놓고 여기 보시면 하단의 속도 저는 조금 줄일게요. 그래 놓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하시면 보이시죠? 자, 꺾어 놓고요. 여기는 관통된 거 보이시고 여기는 관통이 되지 않았고 윤곽 돌고 속도 조금만 높이죠. 네, 윤곽 돌고 그 다음에 포켓 들어갈 겁니다. 포켓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드릴 냈고 그 다음에 탭도 냈고 뭐 순식간에 진행했지만 G코드 보면 확인하면 되겠죠. 탭 냈고 그 다음에 여기 C 못따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정면 보시면 여기 C가 잡힌 게 보이고요. 이거는 그래픽의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스트레이트 쭉 뻗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 못따기 0.3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포켓 쪽은 잘 안 보이시죠? 포켓은 이거 단면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입체 놓고 단면으로 조금 보시려면 뷰에 검증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클램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뭔가 필요한 것들 좀 누르시면 이렇게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면도 보시면 포켓 쪽도 이렇게 C가 잡힌 게 보이시죠? 되셨죠? 이렇게 자, 일단 검증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G코드를 이제 뽑아서 보셔야죠. 자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상단에 지원 누르시고 MP 펜 포스트,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포스트 가지고 G코드를 뽑을 겁니다. OK 누르시고 저장 위치는 저는 데스크탑에다가 할게요. 저장 누르고 그러면 이제 마스터캠에서 아까 그 MP 펜이라고 하는 포스트 가지고 이 선과 어떤 툴패스 작업했던 이런 것들을 G코드로 변환시켜서 에디터 창으로 보여줄 겁니다. 에디터 창에서는 이렇게 뜨고요.
사용했던 공정도 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센터 드릴 썼고, 평행드밀 썼고, 그 다음에 탭 썼고, 챔퍼밀 썼죠. 네, 그렇고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드래그로 잡으셔서요. 저는 이렇게 바꿀게요. 0301로 바꾸고, 이건 프로그램 번호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필요한 부분들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또 쓰면 되겠죠. G91에 G28에 X0.Z Y0.Z0.이라고 쓰고 뭐 G91에 G30에 Z0.M0 뭐 M19 뭐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서 뭐 좀 표현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공구로 교환하라. 그 다음에 밑에 다음 공정을 생각해서는 대기 공구를 T3번을 여기 대기 공구로 또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요. 예,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면 되고요. 어쨌든 첫 번째 센터 드릴은 G81 썼고 마이너스 3 정도 줬고요. 얘는 G98로 기본값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100, S1000 줬었고 정방향 정회전이죠. 시계방향 회전이죠. 주축이. 자, 그 다음에 드릴을 썼었고 드릴은 팩 드릴 썼었고요. Q값은 아까 3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 맞습니까? 소재 두께가 마이너스 28이었잖아요. 근데 5mm 더 내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33 들어갔고 이상 없고 됐죠? 근데 여기 드릴 값이 여기 두 개로 나눠진 이유가 하나는 관통이었고 하나는 10mm였죠. 네, 보셨겠지만 여기는 관통이었고 왜 관통이었냐면 하단에 보시면 탭 드릴 뭐 1.25 피치는 관통 써 있어서 관통했고 오른쪽에 여기 단면에서의 드릴 요 구멍 요 센터의 구멍은 10mm라고 되어 있어서 한 2mm 정도 더 내린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번 공구 평행드밀 가지고 가공을 하고 마이너스 4 왜냐면 두 번 나눴죠. 마이너스 8이었기 때문에 가공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8로 내려와서 윤곽 가공했고 포켓 쪽도 마이너스 3씩 내려갔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 탭은 84를 썼었죠. S200에 F250 이렇게 나사 G84를 썼었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이렇게 잡혔어요. 못따기는 요거 이용해서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아까 그리고 피드 값을 제가 좀 바꿨죠. 못따기는 F140에 S1400 이렇게 줬었고 이런 값들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이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G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 생성 완료된 도면 그 NC는 바탕화면에 있겠죠.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CAD 여기 공개도면 20번에 해당해서 CAD 파일로 이전에 만들었던 요 CAD 파일을 이용했고 마스터캠으로 캠 작업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